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마음이 아프면서 기절초풍할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가난하게 자란 저는 전문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4년제 갈 실력이 되긴 했지만 빠른 취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등록금을 최대한 아끼려고 2년제 대학에 디자인과로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 대학에서 연결해준 회사가 있어서 공백 없이 취직하게 됐고 여러 광고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벌이는 그냥 괜찮은 수준이고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이라 꽤 할만했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미래를 조금씩 계획해 나가게 됐고 나이 30쯤에 서울에 있는 전세 아파트를 마련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체질에 맞을 것 같아 결혼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찰나더라고요. 좋은 남자가 나타나 대쉬를 하니 결혼이 너무나 하고 싶어졌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연애해달라고 졸라서 사귀게 됐는데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직업이 저와는 너무 격이 맞지 않아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였거든요. 중형 로펌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돈을 버는 저와는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전 당연히 결혼은 안 될 것 같다고 일렀는데 그이가 무대뽀로 나오는 바람에 어느새 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처음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저를 대놓고 마음에 들어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조만한 회사에서 전단지 만든다고? 내 아들이 변호사인데 전단지나 주물러 대는 애랑 결혼을 시켜야겠냐? 너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고 뻔뻔하게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어디 근본도 없는 걸 데려온 거냐? 야, 양순혁, 넌 수준에 맞는 여자 찾는 게 그렇게 어렵냐? 거지 같은 인연 내 눈앞에서 치워라. 급에 맞는 애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아이 엄마, 형이 원래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잖아. 현실을 보지 못하고 드라마처럼 운명 어쩌고 하면서 사귀었겠지. 형, 내 말 맞지? 엄마, 진혁아, 결혼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겠다는데 왜 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야? 이놈아, 애미가 아들 결혼에 관여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널 이만큼 키워놨으면 며느리를 가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 내가 엄마 지원받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알바 뛰어가면서 고생해서 변호사가 된 거잖아. 엄마는 맨날 술 먹고 놀기 바빠서 내가 무슨 공부하는 줄도 몰랐었잖아. 솔직히 아버지랑 이혼하고 우린 아버지랑 줄고 살았어.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산 거잖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건 내 노력 때문이지 엄마의 헌신이나 희생은 하나도 없었다고.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이 나쁜 놈이 애미한테 말하는 것 봐라. 야, 내가 니들을 키우기 싫어서 안 키웠냐? 엄마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사느라 우리 형제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없잖아요. 진혁이가 엄마를 받아줬지만 난 아직도 마음에 한으로 남았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애미 가슴에 못을 박아야겠냐?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예진이랑 결혼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하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결혼 말리에 생각하지 마. 난 엄마 안 보면 그만이야. 이 녀석이 해도 너무하네. 제대로 된 곳에 장가 보내려는 애미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미 자격 없는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릴 적에 바람나서 이혼하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살다가 그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때부터 남편은 유산 목적으로 들어와 지내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시동생은 엄마의 품이 그리웠는지 사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저희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지만 그이가 밀어붙여서 결혼식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신혼집은 당연히 남편의 능력으로 마련했고 저도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혼수를 했답니다. 신혼생활은 아주 좋았는데 시댁 식구들만 만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동생은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잘난 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신이라고 믿고 있을 만큼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불러 갔더니 의사 시동생이 동료 의사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건 제 몫이었죠. 도련님, 상 다 차렸어요. 다들 많이 드세요. 아이씨,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라니까요. 내가 가사도우미라고 말해놨는데 왜 티를 내요? 네? 저를 가정부라고 말했다고요? 아이, 쪽팔리기. 다른 선생님들이 날 뭘로 보겠어요? 음식 다 했으면 그만 나가봐요. 3시간 있다가 상 치우러 들어와요. 도련님 너무하세요. 저 휴일에 시간 내서 도련님 위해 일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부끄러우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아이 젠장. 그냥 좀 나가요. 내 체면 그만 깎아먹고. 저는 기가 막혔지만 다른 의사들이나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고 눈치만 주더라고요. 제가 어디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더니 격분하며 시댁에 가서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어요. 이 자식이, 내 아내가 네 시녀냐? 네 놈이 뭔데 일을 시켜먹고 무시까지 해? 아이 형, 사짜 집안에 공짜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형수를 부른 거야. 따지려면 엄마한테 따지라고. 이 나쁜 자식아, 너 나랑 형제로 계속 지내고 싶으면 네 형수한테 다신 그따위 짓 하지 마. 또다시 존중 없이 내 아내를 대하면 그땐 너랑 나 얼굴 안 보고 사는 거야. 남편이 시동생을 엄청 혼내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며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동생한테 손찌검이야? 야, 변호사 아내 자리 꿰찼으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소개하기 쪽팔려서 내가 가정부라고 했다. 너나 진혁이나 사짠데 전문대 출신 중소기업 다니는 애를 창피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 엄마도 참 대단하시네. 뭐가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진혁이 동료 의사들도 똑같이 아내를 무시했다면서? 진혁이 너는 인간성이 제로인 놈들이랑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사람 좀 가려가면서 사겨라. 시동생은 피식 비웃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와 경멸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하튼 남편이 마지막 경고를 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고 다시는 혼자서 시댁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조용히 잘 지냈는데 몇 달 뒤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다시 시댁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내과 의사였고 성격도 똑같이 재수없었습니다. 아, 전문대 나온 형님이 이분이구나. 형님, 반가워요. 동서는 첫인사가 왜 그래? 전문대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앞으로 말 조심해. 아니, 나는 신기해서 그래요. 대학도 많고 많은데 왜 전문대를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머리가 많이 딸리시나? 동서, 처음 보자마자 선을 넘네? 말 조심하라고 방금 전에 말한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솔직한 성격이라 돌려 말하질 못해요. 어쨌든 동서지간이 됐으니 잘 지내봐요.
시동생과 똑같은 여자가 동서로 들어와서 짜증이 솟구치긴 했지만 어차피 자주 안 볼 거라 생각해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넘겨버렸습니다. 시댁에는 남편 없이 절대 가지 않아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3년이 흐르는 동안 명절과 행사 빼고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늘 옆에 있어서 조롱하는 말을 거의 듣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지방까지 의뢰인을 만나러 간 남편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톤 정도 되는 트럭이 승용차 몇 대를 밀어버렸는데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트럭 기사와 남편, 그리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 둘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떠나서 황망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열했다가 쓰러져 누워있길 반복했어요. 그런데 시모자가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더군요. 내 아들 잡아먹은 마귀 같은 년. 내 아들 살렸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잡년아. 너 지금 우는 거 연기하는 거지? 우리 형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났네. 이래서 결혼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어이 형수, 우리 형 이렇게 떠나게 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저예요. 그리고 그이는 교통사고로 떠난 거지 제가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수, 당신 존재 자체가 우리 형한테 큰 피해를 준 거라고요. 당신의 더러운 기가 우리 형한테 흘러들어가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형님이 우리 아주버님 앞길을 막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방까지 의뢰인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내려간 건데 만약 돈 많고 잘난 아내를 뒀으면 멀고 먼 지방까지 갔겠어요? 고로 아주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건 형님 탓이 큽니다. 두 모자와 동서는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 온전히 저의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불행한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모자와 동서가 이틀 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유품 정리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유품? 우린 그런 거 관심 없다.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유산을 독차지하는 꼴을 볼 수 없어 찾아왔다. 형수, 우리 형 저승 가니까 신났죠? 형이 알짜배기라 모아둔 돈도 많고 보험금까지 왕창 받을 수 있으니 운수 대통했다고 믿고 있죠?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운수 대통이요? 세 사람 저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저 혼자 유산 받는 게 배 아파서 찾아온 거냐고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던 식구들은 희죽거리며 남편의 유산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형수, 형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입니다. 소송하게 되면 어차피 나눠 가지라는 판결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재산 나눕시다. 우리한테 70% 주고 나머지는 형수 가져요. 뭐라고요? 서방님, 지금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겐 못 나누겠어요. 제 남편의 유산은 좋은 곳에 쓸 계획이에요. 세 사람과 유산 나눌 일은 없습니다. 하, 이 여자 완전 꾼이네. 어디서 구라를 쳐. 좋은 곳에 쓰겠다고? 어이 형수, 좋은 말 할 때 유산 나눕시다. 시동생의 말에 이어 시어머니와 동서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잡아먹고 유산까지 홀랑 챙겨 먹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꼴은 못 봐. 형님, 자꾸 뒤로 빼는 걸 보니 혹시 아주버님 사고랑 관련된 거 아니에요? 하,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 동서, 어머님,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그이가 세상 떠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도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한 번만 더 남편의 사고와 관련됐다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어요. 세 사람은 돈을 주기 전까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집안에 짐을 놓고 들어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러운 것들과 빨리 인연을 끊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유산 배분에 대해 자문을 받았는데 시댁이 소송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하고 남편의 유산을 시댁과 나누는 판결이 많아서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70%가 아닌 50%를 나누겠다고 하자 식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쌍소리를 했답니다. 뭐야? 인연이 내 아들 잡아먹고 절반만 내놓겠다? 이게 우릴 물로 보나? 형수, 이제 보니 돈 욕심이 많으시네. 역시나 우리 형이랑 결혼한 건 능력이랑 재력 때문이었어. 맞죠? 형님, 우린 셋이고 형님은 혼자잖아요. 4등분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70% 내놔요. 동서는 유산을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저를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돈에 환장한 눈빛으로 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재산 70%를 주고 시댁 식구를 내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남편 이름으로 취약계층에 기부했답니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혼자 시작하려고 남편의 집을 팔아 혼자 살 만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떠난 이후로 밖으로 나가기도 싫었고 회사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기가 싫어서 혼자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별한 남편에게 미안해서 계속 거부했지만 자꾸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연애를 하게 됐죠. 너무 빨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찾아오자 불길한 일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시모자와 동서가 제가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어요. 내 아들 잡아먹고 유산도 많이 받은 년이 왜 이런 데서 사냐? 남편 유산은 모두 기부했어요. 이제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답에 시동생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기부를 할 거면 우리한테나 주지. 왜 엄한데 돈을 쓰고 그래요? 나랑 와이프가 개인 병원 내려고 돈 빌리러 왔는데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서방님, 저 돈 없어요.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돈이 목적이면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 말에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입을 털더군요. 형님, 거짓말이죠? 일부러 작은 집에 살면서 돈 없는 척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형님 같은 여자를 잘 아는데 어디다 빼돌려놓고 일부러 못 사는 척 연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어디 부동산이라도 마련해 두셨나? 동서 아니라고! 나 돈 없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기부한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봐요. 영수증? 그런 거 없어. 근데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니까 보여줄게. 저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수십억의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더군요. 참나, 인연이 별 그지 같은 짓을 다 했네. 야,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 목숨값을 기부해? 당장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그래. 이 돈은 우리가 받아가야겠다. 어머님, 기부한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괜한 소리 말고 그만들 나가세요. 시댁 식구들은 뚫어져라 통장을 쳐다보더니 화가 난 한숨을 연신 내쉬며 자기들끼리 의논을 나누더군요. 형수, 이렇게 됐으니 돈 달라는 말은 더 안 할게요. 대신 뭐요? 나랑 와이프가 개원하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해요. 우리 형 돈을 멋대로 쓴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식구인데 같이 일하면 좋잖아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고 서방님 부부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마음에 드는 대답을 안 하시네. 형수, 매일 4시간만 투자해서 청소하러 와요.
우리 형 돈 멋대로 썼으니 몸으로라도 때우셔야죠. 그래도 공짜로 부리지는 않을게요. 최저시급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개원하면 병원 와서 청소부로 일하세요. 싫다면 어쩔 건데요? 여기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은 이제 저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잖아요. 벌써 우릴 남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서운하네. 하늘에 있는 형이 하면 엄청 열받겠다. 형수,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말이 맞다. 너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라. 니년 때문에 아들을 잃었는데 그깟 청소로 대신 때우라는 건 매우 자비로운 거 아니냐? 잔말 말고 개원하는 대로 병원에 나와라. 어머님, 너 설마 벌써 남자 생긴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랑 거리를 두려는 거지? 남자가 생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랑 세 분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우리 사이는 깨진 게 아닌가요? 유산도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남은 유산을 달라는 것도 말이 전혀 안 됩니다. 2년 말하는 거 보니까 벌써 딴 놈이랑 만나는 것 같네. 야, 우리가 그런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음 편히 연애하는 꼴을 봐줄 것 같냐고? 우리가 그 남자 찾아가서 니년이랑 못 만나게 진상 부려버린다. 시어머니와 식구들은 저를 괴롭히려고 뭐라도 할 사람들이어서 제가 꼬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서방님 병원에 하루에 4시간씩 일할게요. 오, 형수님,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관두라고 할 때까지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럼 형수가 만나는 남자를 찾아서 그냥 확 조져버릴 거라고요. 알았어요. 한다고요. 다들 진짜 너무해요. 개 진상 시댁 식구들에게 말리는 바람에 얼떨결에 청소부로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지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정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건지 일단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식구들과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 프리랜서로 홍보물 디자인 일을 했어요. 연애는 늦은 밤이나 아침 일찍 만나서 잠깐 데이트를 했죠. 제 상황을 100%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요즘에 일이 바빠져서 자주 못 만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네요. 시동생 부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건 아주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든 굴려 먹으려고 청소 말고도 병원에서 해야 할 잡일을 많이 시켰답니다. 형수, 아니 아줌마, 화장실 변기 막혔으니까 그거 좀 뚫어요. 이따 병원 진료 마치고 선배들 오니까 음식도 좀 준비해요. 네? 음식이요? 아니, 서방님, 병원에서 무슨 파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청소부의 일이 아니니까 동서랑 알아서 하세요. 이 아줌마가 왜 이럴까? 우리 형을 그렇게 만들고 미안한 마음도 없나? 아줌마, 애인 만나려고 일찍 퇴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해요. 노, 그런 건 안 통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집에 가세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똑바로 부르세요. 나 당신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냐고요? 우리 화가 풀릴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게 돈이라도 내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또 그 소리예요? 남편 이름으로 기부한 게 그렇게 논란이 될 일인가요? 아줌마, 우린 처음부터 우리 형 유산을 한 푼도 줄 생각 없었어요. 70% 받고 끝낸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유산이 아까워서 발 뻗고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홀랑 써버렸으니 우리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리도록 부려먹고 버릴 때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세요, 아줌마. 애인 찾는 건 일도 아니고 그놈 자식 떨궈버리는 것도 우리한텐 일도 아닙니다. 괜히 새 애인한테 차이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동생 말에 애인을 불러 난장판이라도 만들까 생각했지만 괜히 똥물에 그 남자를 끌어들이기 싫었습니다. 전 남편만큼이나 좋은 남자였으니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았죠. 결국 그날 화장실 변기도 뚫고 천장에 전등도 세련된 것으로 바꿔 끼웠어요. 바닥은 윤이 나도록 닦고 또 닦았죠. 그리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장을 봐서 집에서 음식을 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날랐습니다. 아줌마, 이게 다예요? 꼴랑 잡채랑 불고기. 이건 또 뭐야? 월남쌈?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손님 4명 온다면서요. 4명이고 5명이고 제대로 차려야죠. 여기 테이블이 비어 보이잖아요. 그냥 맥주나 사와요. 빨리 다녀와서 손님들 맞을 준비하세요. 시동생은 선배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니 저더러 옆에서 인사하고 술이 떨어지면 심부름을 하거나 음식을 새로 채우라고 하더군요. 그냥 밖에서 처먹으면 될 것을 왜 병원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지금 속으로 욕하고 있죠? 우리 의대 출신들의 전통이에요. 선배들이 찾아오면 병원에서 코가 삐뚤어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요. 이 병원에 아직 환자가 많이 없어서 이런 파티 자주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술판 버리면 환자가 늘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시키니까 그냥 할게요. 이윽고 시동생 선배들이 왔는데 하나같이 성격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처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선배님들 드디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진혁이 네가 개인 병원 냈는데 우리가 와봐야지. 근데 생각보다 크다. 너 돈 좀 벌었구나. 아니, 우리 마누라랑 대출 좀 받았어요. 솔직히 다 은행 거지. 아무튼 축하한다. 근데 1차는 여기서 먹고 2차는 따로 준비했지? 그럼요. 에이스들만 있다는 술집 예약해놨어요. 거기 가면 파릇파릇한 20대 애들이랑 놀 겁니다. 역시 진혁이 이놈은 예나 지금이나 선배들 위할 줄 안다니까. 근데 너 우리보다 차인수 선배님을 더 좋아하지 않았냐? 그 선배는 왜 안 불렀어? 인수 선배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다던데요. 그리고 그 선배는 술도 안 마시고 룸사롱도 안 다니잖아요.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바르게만 사는 양반 아닙니까? 오늘은 안 오는 게 훨씬 낫죠. 인수 선배 이혼했어. 벌써 3년이나 됐는데 너 소식 못 들었냐? 그 선배가 이혼을요? 그 쌤님이 왜 갑자기 이혼을 했대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그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을걸? 야, 인수 선배 많이 힘들었겠네. 나중에 찾아뵈야겠어요. 그 선배가 개인 병원 내서 최고 대박친 사람이니까. 노하우랑 이것저것 배울 게 많아서 한 번은 꼭 보고 싶어요. 그래. 그 자식이 조용하고 놀진 않지만 동료들이 찾아가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니까. 나중에 가서 병원 노하우 좀 배워. 야, 그나저나 이 여잔 누구야? 꽤 예쁜데? 우릴 위해 준비한 여자냐? 아가씨, 일로 와서 술 좀 따라. 시동생 선배 중 하나가 제 손목을 잡아채더니 술을 따르라고 하더군요. 이거 놓으세요. 전 청소부예요. 술 따르는 여자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이빨을 꽉 깨물고 짓거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또 사람 쪽팔리게 하네. 따르라고 하면 따를 것이지 어디서 반항이야? 선배님들, 이 아줌마가 우리 형 잡아먹고 유산 챙겨 도망간 년이에요. 제가 잡아와서 신유로 부리고 있습니다. 네가 말했던 그 걸레? 네, 맞아요. 아줌마, 어서 선배님들한테 술 따라. 서방님, 이제 보니 진짜 양아치 쓰레기군요. 나더러 술이나 따르라고 나무라고 한 거예요? 전 그런 짓 못합니다. 더럽게 비싸게 구네. 야, 이 아줌마야.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해. 어디 의사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하고 있어? 더러운 새끼들. 난 안 해. 오늘부로 여기 그만둘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너 그대로 가면 네 애인 찾아서 작살내줄 거야. 네 년도 쥐도새도 모르게 조질 거야. 또 제 애인을 들먹거려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술은 따르지 못하겠다고 확실하게 말해뒀죠. 의사들은 더럽게 음식을 처먹더니 소파에 들어 눕더군요. 아이, 선배님들 많이 드셨어요? 2차도 가셔야죠. 아이, 좀 누워있다 가자. 저기 아줌마, 이리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봐요. 술에 취한 의사들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군요. 저는 혀를 차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귀를 먹었나? 어이, 이쁘장한 아줌마! 일로 와보라고! 저기요, 술 취했으면 곱게 누워있다가 2차 가세요. 여자는 거기 가서 만나라고요. 이래, 이씨. 야, 진혁아, 네 형수라는 여자 왜 이렇게 까칠하냐? 형수, 우리 선배가 부르잖아. 빨리 안마 좀 해드려. 서방님, 한마디만 더 하면 밀대를 주둥이에 쑤셔줄 거예요? 저 성질머리. 선배님, 여자는 2차 가서 만나죠. 저 아줌마는 벌써 닳고 다른 여편이니까 관심 끄세요. 형수, 왜 그쪽만 닦고 있는 거야? 눈깔 없어? 여기도 더럽잖아. 안 그래도 닦으려고 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2차나 나가세요. 저는 밀대질을 하며 의사들이 자빠져 있는 소파 밑을 닦기 시작했는데 술 취한 한 의사놈이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오, 피부가 아주 뽀얗네. 아줌마 내 스타일이다. 나 2차 빠지고 아줌마랑 저기 진료실에 들어갈까나? 이 미친 자식을 만나. 당장 손 놓지 못해? 아이, 청소본년이 어디서 앙탈이야. 야, 양준혁, 이 여자 내가 데리고 들어가도 되지? 선배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영수, 의사 선생님이 놀아준다고 할 때 감사하다 인사하고 따라 들어가. 그 선배님 팁도 팍팍 주는 큰손이라고. 이거 놔. 이 더러운 손 치우라고. 술에 취한 의사놈이 제 손을 잡고 더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잘해보라고 조롱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 구둣발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래? 다들 술에 취해서 퍼져있네? 야, 양진혁! 다들 기상! 인수 선배? 차인수 선배님! 못 오신다더니 오셨군요. 시동생까지 5명의 술에 취한 의사놈들은 기립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차인수 의사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새로운 일터가 여기야? 아니, 여보가 어떻게 여길... 설마 시동생이 말한 차인수라는 선배가 당신이었어? 이 자식이 내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이야? 후배놈이 당신 손을 잡고 있던데. 여보, 사실 내 시동생이랑 시댁 식구들이 날 징그럽게 괴롭혔어. 전 남편이 남긴 유산을 내놓으라고 해서 기부했다니까 몸으로 때우라면서 이 병원에서 청소부를 시키고 있다고. 당신이 신경 쓰일까봐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 시동생이 진혁이었단 말이야? 무슨 세상이 이렇게 좁대? 제 애인과 저는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고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동생이 차인수 선배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동명인이겠지 하고 넘겨버렸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제 새 남편이 의사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은 물론이고 과거에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린 걸 다 일렀더니 새 남편이 제대로 화가 나서 먼저 제 손을 잡고 조롱하던 놈의 면상에 주먹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선배 아내를 조롱하고 가지고 놀아? 야, 여기가 술집이냐? 아무 여자만 보면 발정나더니 내 아내한테 이따위 짓을 해? 선배님,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수님인 걸 알았으면 안 건드렸겠죠.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라길래 가지고 놀려고 한 것뿐입니다.
아, 청소하는 여자는 가지고 놀아도 된다. 이 자식 오늘 돼지게 맞아야겠구만. 남편은 저에게 치근덕대던 의사의 면상을 거의 묵사발로 만들었고 손모가지도 꺾어버렸어요. 다른 의사들 역시 개처럼 처맞다가 바닥에 뒹굴어 다녔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병원에서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며 새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인수 선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술 취해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패요? 그리고 이 여자, 그러니까 내 형수 말입니다. 왜 이런 여자랑 재혼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잔 줄 아세요? 우리 형이 다 알아 자식아! 네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엄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며? 돈도 뜯어먹을 만큼 뜯어갔으면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 청소부로 몸을 때우라고 해? 너 아주 개차반이었구나. 니들이 반랑 까지고 양아치 근성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패급 쓰레기인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다. 제 남편이 크게 포효하자 시동생도 더는 못 참겠는지 남편에게 패악질을 하며 달려들더군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병원 좀 잘 된다고 존나 깝치네 이씨. 우리 형 잡아먹은 년이랑 눈 맞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양아치라고? 이 등신아, 너야말로 걸레 같은 년이랑 재혼했으니 쓰레기 걸레 놈이야. 너 이 자식 오늘 끝장을 보고 싶구나. 좋아, 붙어주지. 덤벼봐. 남편과 시동생은 멱살잡이를 하며 힘겨루기를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힘을 세게 주고 다리를 걸어 시동생을 바닥에 패대기 치자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등! 아우 아파! 아우 움직이질 못하겠네!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을 발로 밟아댔습니다. 엄청 밟아대서 시동생 얼굴에 신발 자국이 새겨졌답니다. 그이는 실컷 패주고 나서 마지막 통보를 해줬어요. 어이 양진혁이, 개인 병원 차려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본데 내가 네 놈 망하게 해줄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싫어.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멀쩡한 내 병원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이 개자식아, 너한테 선배 대접은 끝이야. 당장 내 병원에서 그 걸레년 데리고 꺼져. 그래, 내가 네 놈이랑 여기 있는 4인방 후배 모두 작살내줄게. 니들과 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직접 보여줄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해라. 여보, 나가자.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이는 왜 곤경에 처했는데 말하지 않았냐고 해서 일이 커져서 시끄러워지면 남편과 제가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워낙 거짓말도 잘하고 남에게 정떨어지게 말을 잘했으니 그이가 저를 떠날 게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청소부로 당분간 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죠. 남편은 진짜로 시댁 식구들을 박살내기로 결심하고 병원을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을 그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 병원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말이죠. 저는 새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으니 그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바로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해 몇 달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 남편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개원한 병원은 시동생의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같은 내과의였으니 대결 구도가 바로 그려졌죠. 그이는 명의라는 소문이 나서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소문이 발빠르게 퍼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할 거 없이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시동생 병원을 문 닫게 하려고 환자를 모두 빼앗아올 작정이었죠. 그런데 시동생 병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병원에서 퇴근하고 나오는 길에 옆 건물에서 나오는 시동생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시동생은 낄낄거리며 손을 흔들더군요. 어이, 덜 떨어진 부부! 내 형수였던 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거야? 아니, 인수 선배! 아니, 인수야!
너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네가 내 옆에 병원 내면 내가 망할 줄 알았냐? 근데 어쩌냐? 아직 먹고 살만한데 말이야. 진혁아, 내가 개원한 지 겨우 한 달 됐어.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기다려라. 분명히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야. 아, 그러셔? 이 형님 아직도 잘난 척이 심하네. 일개 의사 나부랭이가 대단한 심판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 실컷 복수해봐라. 우리 부부는 굳건하니까. 형수, 우리 형 잡아먹던 것처럼 저놈도 빨리 잡아먹어줘. 그래야 우리 병원에 환자가 늘 거 아니야. 저는 시동생 말을 무시했고 남편이 대신 대답해줬습니다. 내 아내한테 한마디만 더 해봐라.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아이고,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네. 여하튼 우리 병원 망하게 한다는 거 잘해봐. 역으로 우리가 네 병원 망하게 해줄 테니까. 시동생 부부는 그렇게 막말과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2달이 더 지나자 시동생의 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많이들 옮겼어요. 고정적으로 오는 환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환자가 쓰러질 듯 힘든 몸을 이끌어 저희 병원에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옆에 내과에서 진료받았는데 폐렴이라면서 약만 받아먹었어요. 근데 2달 뒤에 대학병원 가보니까 폐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데요? 암이 전이됐다고 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나중에 암이 작아져야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옆 병원에 가서 따졌더니 폐렴이 그새 암으로 커졌다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한 환자가 이 병원에 가서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요. 옆 병원에서 오진을 했군요. 게다가 폐렴이 암으로 퍼졌다고요? 2달 만에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됐다고 말하던가요? 그 자식 진짜 양아치네. 환자분, 오진으로 인한 의료 소송하세요. 그래서 피해 보상 받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시동생 병원과 적대 관계라는 걸 아는 환자분이 폐암 환자분을 보내줘서 크게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그 밖에도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시동생을 한 방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오진은 기본인데다 보험금 타먹으려는 나이롱 환자를 줄줄이 다 받아준 증거를 입수해서 고소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동생은 폐암 환자에게 3억이라는 피해 보상금을 줘야 했고 나이롱 환자들과 짜고 입원시켜준 여러 증거로 인해 시동생 부부 둘 다 의사 면허 정지까지 당해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격분해서 보복하려고 저희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이년아, 니년이 내 형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내 인생 종치게 만들어? 서방님, 스스로 망한 길을 택했으면서 왜 저를 탓하고 그래요? 환자가 없으면 나이롱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받는 쓰레기 병원이 됐으니 망한 거죠. 물론 오진을 한 것도 큰 죄고요. 이제 병원 문을 닫게 됐으니 손해가 막대하겠어요? 뭐가 어째? 내가 오늘 니년 작살내고 니 서방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동생 부부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자 저는 112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나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아, 재수씨, 2 사람 이제 병원 망했죠? 자격정지 3년이라니까 그때까진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둘이 알바라도 알아봐요. 진혁아, 그러게 내 마누라를 건드려서 왜 이 지경을 만들고 그랬니?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이롱 환자랑 짜고 치기를 해? 그리고 폐렴이랑 폐암이랑 구분도 못하냐? 이 등신아. 그런 의사라면 당장 일을 접어야지. 자격정지가 3년이라지만 그 후에도 재기하긴 어려울 거다. 니들 이름이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나서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이씨!
저 개 같은 놈 내가 오늘 끝장내겠어. 너 죽고 나도 오늘 되져버리련다. 시동생은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사정없이 했어요. 그이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맞고만 있더라고요. 이윽고 경찰관들이 와서 시동생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굴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 정도면 전치 4주는 나오려나? 내가 진혁이 니놈한테 별 하나 더 달아줄게. 오진의 주먹질까지 하는 무식하고 천박한 의사가 과연 제기할 수 있을까? 인생 참 재밌지? 이 자식 일부러 맞고만 있던 거냐? 너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내가 당한 이상으로 복수하고 말겠다고! 시동생은 그렇게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남편은 진단서를 끊어 고소했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했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시동생 부부가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형님, 인수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수님을 욕보이게 한 짓과 막말한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 의사도 3년 정지당했는데 여기서 감옥까지 가게 되면 진짜 인생 끝납니다. 진혁아, 이 형이 지난번에 말했잖아. 네가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거라고. 이거 다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와서 용서 빌어도 소용없다. 귀한 내 아내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잘 가라 양진혁. 그리고 재수씨도 얼른 이혼하고 살 길 찾아봐요. 3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지방구석으로 가서 의사 자리 하나 얻어서 조용히 처먹고 살라고요. 제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충고를 하고 용서 따위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저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봐달라고 했는데 저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편 덕분에 끈질긴 시댁과 끝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구속됐고 동서는 이혼하고 시골 친척집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또 전 시어머니는 의사였던 시동생이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되자 시동생 명의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오갈 곳이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잘나빠진 시댁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니 속이 매우 후련했습니다. 또 시동생 병원에서 저에게 치근덕대던 의사놈은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잘렸다고 하네요. 실력 없는 의사들은 다들 인성이 그 모양인가 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처음 본 저에게 막말을 한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미워하고 증오했으니까요. 지금도 아마 제 탓을 하며 비굴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슬아의 딸을 낳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사는 게 무척이나 재밌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